뜨거운 태양, 끓어오르는 열기, 신나는 휴가와 방학이 있는 한여름의 절정 8월. 하지만 태풍의 절정 역시 8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태풍은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오고 그중에서도 무려 40%가량이 8월에 집중돼 있는데요. 순식간에 전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강력한 파괴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태풍. 그런데 올해는 초강력 태풍, 이른바 슈퍼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슈퍼 태풍이란 초속 60m 이상의 무시무시한 강풍을 말하는데요. 최근 6월부터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와 태풍이 만들어지는 북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상승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슈퍼 태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은 강력한 비바람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켜 더욱 위험한데, 실제로 국가태풍센터가 발표한 풍속에 따른 역대 태풍 순위를 비교한 결과 3위는 2002년 5조 1,479억 원이란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루사. 2위는 초속 58m의 초대형 강풍을 몰고 온 뿌라삐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큰 인명 피해를 입혔고, 대한민국을 강타한 역대 태풍 1위는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 17,000여 대의 유리창이 깨지는 재산 피해는 물론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강력한 바람으로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 그 위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태풍의 세기를 만드는 강풍기와 그 강력한 바람의 살인 무기로 변한다는 입간판을 준비. 성인과 어린이의 몸무게에 맞게 마네킹을 고정시킨 후 슈퍼 태풍의 위력에 맞먹는 초속 50m의 강풍으로 실험 시작. 강풍이 불자 순식간에 앞으로 밀려나가는 입간판. 심지어 가속도가 붙어 마네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과연 마네킹의 상태는 어떨지, 그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난 마네킹. 실제 사람이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정도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면 바람에 물건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 심지어 건강한 성인 남성까지 바람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에 큰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도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과 고압 감전의 위험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고층 건물이 밀집한 서울. 이런 고층 건물 사이에 발생한 틈으로 많은 양의 바람이 휘몰아치게 되면 건물 사이의 좁은 곳으로 바람이 통과하기 위해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게 돼 빌딩 바람 효과를 일으키는 것. 이 모습은 마치 마릴린 먼로의 치마가 뒤집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일명 먼로 바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시에서 바람의 속도와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층 건물로 인한 바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도심을 축소한 미니어처를 준비하고 바람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연기를 함께 주입하고 바람의 이동 경로를 관찰해 보는데, 바람이 건물에 닿기 전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바람이 도심 지역에 닿자마자 바람길이 막히고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빌딩 바람 효과. 만약 이런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에 태풍이 불게 되면 그 위력 역시 2배 이상 커지게 되고, 심지어 돌풍으로 바뀐 태풍은 유리창 파손, 간판 날림 등 태풍에 의한 2차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 태풍의 바람이 건물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강해지게 돼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전신주와 같은 것들을 뽑아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됩니다. 특히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어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 같은 것들이 크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시기엔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2012년 고층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경비원 박모 씨가 강풍에 날아온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0년 태풍 곰파스로 인해 부러진 가로수에 머리를 맞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피해를 주는 도시 태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뛰어난 입담과 재치로 사랑받는 최유빈 양. 빼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 최재원 씨 가족. 평소 안전 최우선을 외치며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붕어빵 부녀인데요. 아빠, 드디어 때가 왔어. 딸, 드디어 이제 우리가 슬슬 시작해볼까? 이 부녀의 최대 관심사는 올여름 예고된 슈퍼 태풍. 기초부터 탄탄히를 외치며 태풍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밤잠까지 설쳐가며 태풍 대비에 여념이 없는데, 태풍의 쓰레기가 날아갈 것에 대비해 꼼꼼하게 지우고 강력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뭐든지 실내에 들여놓습니다. 형님!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유빈 아빠, 무슨 일이야? 유빈아, 위험해. 이 깜판이 있잖아, 유빈이한테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어. 위험해. 오, 살인 무기는 무슨... 고작 간판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요란이야? 아저씨, 곧 태풍 온다는 소식 못 들으셨어요? 태풍? 들었지? 여름이면 늘 오는 게 태풍인데 뭘 새삼스럽게 태풍 타령이야. 아, 우리 형님 또 이 안전 불감증. 형님, 이렇게 가게 앞에 입간판은요, 태풍이 오기 전에 반드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여놔야 된다고요. 우리 아빠 말이 맞아요. 그래, 그래, 나 실수했네. 그래. 아, 뿌듯하다. 유빈아, 우리 이제 태풍 대비해서 이제 뭐 빠진 거 없겠지? 에이, 아빠,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 뭔데? 할아버지. 아, 역시 우리 유빈이는 안전 왕.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보자. 네, 아버지. 저 유빈이가 할아버지한테 꼭 좀 전화라는 말이 있어서요. 왜 아버지처럼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태풍에 대비해서 이 비닐하우스의 안전 조치를 취하셔야지만이 이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요. 또 아무리 더우셔도 이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계곡 근처에는 가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유빈아, 할아버지 전화 받아볼래? 할아버지 사랑해요. 전화요금 많이 나가니까 편지로 써드릴게요. I love you. 태풍 대비 용품들을 잔뜩 펼쳐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부녀. 근데 유빈아, 작년에 우리 준비하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지 않았니? 신문지 잘 붙지도 않고.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물 뿌리고 잠 다 설쳐버리고. 그러니까 내 말이 태풍 잡다가 사람 잡을 뻔했다니까. 지난해 강력한 태풍 볼라벤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지 요법. 하지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창에 신문지를 붙이는 신문지 요법은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문지를 붙이게 되면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막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정말? 응. 어떤 방법인데? 바로 슈퍼 태풍 대비를 위해 태풍 박사가 된 아빠 최재원 씨. 뚝딱뚝딱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안전하다. 우리 아빠 최고! 그날 밤 슈퍼 태풍이 몰아친 유빈이네 아파트. 그리고 다음 날 강력한 슈퍼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가 쑥대밭이 됐지만 유빈이네 가족은 아빠가 찾아낸 이 방법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테이프를 붙인다. 2번 우물정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단단히 고정한다. 3번 X자로 테이프를 붙이고 주방용 랩을 꼼꼼하게 붙인다. 자, 과연 태풍으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킨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숙소 생활하지 않아요, 두 분은? 그쵸, 저희는. 숙소 생활 네,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그 태풍 이런 거 그래요. 대비를 하나? 그 매니저분들이 주방에 오셔가지고 되나요? 야 오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저번에 예, 작년에. 매니저 예. 분들이랑 야, 이거 저희 방법 게스트 친구들이랑 네. 다 같이
신문 붙이기 했었구나. 했었어요. 네. 자, 이제 우물정장까지 했고요. 자, 노란색 테이프 주세요. 노란색 테이프. 아니, 됐다, 이거. 이게 되게 안전해 보이긴 한다. 이게 약간 꼼꼼해 보이긴 해요, 그죠? 자, 다 들어볼게요. 3개 한번 들어봐요. 그게 가운데로 가고. 야. 자, 두 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튼튼해 보이는 게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도 잇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자리가 튼튼하면 네네. 창문도 튼튼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저 1번은 요섭 씨는 굉장히 이 튼튼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쪽이 굉장히 좀 불안해서 괜찮겠어요? 사실 지금 이 유리창보다는 우리 이제 거실 유리창처럼 큰 유리창일 때는 유리창. 가운데 쪽이 너무 사실 비어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제일 튼튼할 것 같아. 뭐 하나라도 더 해놓는 게 그렇죠. 다다익선이라고. 그렇죠. 뭐라도 하나 더 하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우물정자. 이건 쓸모가 있겠죠. 이것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깨졌을 때 이 파편들이 많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다 많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게 X자를 붙이는 게 끝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중심서부터 잡아주기 때문에 네. 훨씬 힘이 그만 치시라고 그만. 아니 확실히 힘이 좀 더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중심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겠네. 예, 그래서 압이 받았을 왔을 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볼 때는. 그렇죠.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건 버리죠. 버릴 것까지는 이제 되게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네요. 열려 있어요, 저는. 열려 있네요, 진짜. 오픈마인드. 고집 별로 안 세고. 예. 선배님 제 생각에는요. 예. 아까 말했듯이 뭐라도 하나 더 하면 뭐라도 하나 더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말? 붙들면 낫다. 맞들면 맞들면 낫다. 맞들면 낫다. 괜찮아. 맞들면. 막 뜨는 게 아니고. 맞들면. 그러니까 뭐라도 힘을 합쳐서 깨지면 감싸주고. 이거는 진짜 깨지면 이건 사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야 되지? 유리창을 받고 또 가야 되잖아요. 유리창 밖으로도 가야 되고. 찰떡궁합이다. 많이 가야 되죠. 맞아. 여기니까. 근데 어떤 뭐 다른 원리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냥 느낌이 딱 봤을 때 안전하다. 형 딱 봤을 때 강하다. 그렇죠. 느낌은 못 속이니까 사람이 또. 그래요, 맞아요. 촉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하다.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정답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네. 확신해요? 갑자기 저기서 여기 오는 사람이 이렇게 확신했어요. 성규군한테 지금 확 꽂혔던 게 그 말이에요. 뭐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에.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다른 있어요. 것보다 이제 저는 단순하지만. 예. 네. 원래 둘이서 싸울 때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세상과 싸울 때. 그렇죠. 네. 그래요. 백지장도 그렇게 하면 낫다. 그럼요. 네. 하나, 둘, 셋. 3번! 아니에요? 내 거 또 안 나온 것 같은데? 1번이지. 1번. 잇몸. 맙소사. 잇몸. 오, 장윤정 씨 지금 오페라 유령이야, 오페라 유령. 아니 김종국 씨께 왜 나한테 오냐고. 난 나를 내 것도 맞고 이 아저씨 것도 맞고 이게 뭐야? 나는 왜 자꾸 반쪽만 만나? 뉴스에 X자로 붙이라고 나왔었는데. 뉴스에 X자 나왔었는데? 뉴스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 KBS 뉴스에서 봤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소감 어때요, 맞아보니까? 세네요. 이번 시즌 굉장히 세네요. 내가 들어오면서 독해졌어요. 성규 씨 어때요, 느낌이? 좋겠어요, 느낌이. 얘 왜 이렇게 웃기니? 진짜. 윤정 씨 얼굴이 더 웃겨요, 지금. 정답은 바로 1번 유리와 창틀 사이에 테이프 붙이기입니다. 유리창에 X자 형태로 테이프만을 붙이는 것은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방지하거나 파편이 튀는 것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X자 형태로 테이프를 붙인 후에 주방용 랩으로 꼼꼼하게 붙이는 것은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예방한다기보다는 파편이 튀는 것을 예방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창틀에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창틀이 노화됐을 경우에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그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틈에 의해서 유리창이 떨면서 유리창이 많이 파손이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발생한 이격을 실리콘 같은 것으로 보수를 해주거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유리창과 창틀을 일체화시켜 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을 관찰.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 외에도 추가로 관찰한 6곳의 아파트 모두 창틀과 유리창을 지지하는 실리콘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 상황. 심지어 실리콘이 떨어져 창틀과 유리창에 틈새가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틀과 유리창 사이를 고정하는 것이 태풍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리창을 이용해 실험 시작. 손상 없는 일반 유리창에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하는데요. 조금씩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초속 60m의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고 맙니다. 이번엔 10년 이상 사용한 것과 같은 유리창으로 실험 시작. 강풍기를 작동시키자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초속 40m의 바람에도 유리창이 쉽게 깨지고 맙니다. 사방으로 튄 유리창의 모습이 더욱 위협적이기까지 한데요. 유리창문은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그렇다면 과연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테이프를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 창틀과 비교해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상태. 심지어 슈퍼 태풍을 넘어서는 초속 70m의 바람에도 유리창은 손상 없이 안전합니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창틀 테이핑의 안전도. 생활 속 간단한 방법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요. 강력한 슈퍼 태풍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태풍 발생 전 수시로 일기예보를 체크해서 태풍에 대비해야 하며 창틀에 테이프를 붙일 때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가로 세로 빽빽하게 붙여야 하고 태풍이 지난 뒤에는 모기약을 이용해 깔끔하게 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외출 중 태풍을 만난다면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건물 안으로 대피. 유리창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을 지키셔야 합니다.